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한 주 흐르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오늘 공부할 거는 항심 심응륜에, 그게 무슨 뜻이냐? 항심, 심용, 뭔가 심자가 두 번 들어가죠. 이 마음 심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좁은 의미로서 허트, 심장 의미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마음 심자는 마음, 어떤 브레인이라고 할까? 아니면 사람의 스피릿, 정신이라고 할까?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어쨌든 사람의 전체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로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상의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재밌는 것 중에 하나 체질을 알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알으면 그 사람의 심리구조를 알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스타일로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장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으면 어떤 장점이 될까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무지히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연애를 한다,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애인의 체질을 알고 그 애인의 마음가짐이나 생활 패턴을 안다면 어떨까요? 무지하게 유리하겠죠. 또한 여러분 사업을 한다. 그럼 비즈니스를 할 때도 상대처 거래처하고 밀고 땡길 때 100억 원짜리, 1000억 원짜리 사업을 밀고 땡길 때 훨씬 유리할 것이요. 또 여러분이 외교관이 된다. 그러면 상대편 외국인의 상대국 나라의 협상 대표의 스타일을 알으면은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그죠? 그거는 적용 안 된 데가 없을 거예요. 인간이 혼자 무인도에서 살지 않는 한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 살아도 인간이 있는 곳에 살아요. 그것도 당연하겠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하고 생활을 할 때 상대방의 스타일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적응을 한다. 그건 당연히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상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것만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자, 체질을 알면 마음을 알고, 마음을 알면 뭐예요? 체질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 연결되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는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과 체질의 관계를 한번 연구를 해보자. 또 생각을 해보고 그걸 연결을 시키자라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는 여러분이 생활하는데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내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이 과목은 교양 과목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한의사를 만들겠다 이러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요. 예, 사상의학을 내가 쉽게 설명해서 그렇지 이게 제대로 공부하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어려워요. 맨날 어려워. 맨날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나도 헷갈리고 이게 하는 판인데 여러분은 한 학기 단순하게 배워서 짧은 시간에 배워서 다 한다. 난 그런 욕심 부리지도 않고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적용을 하고 응용을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자. 나는 거기다가 주안점을 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고 재미나게 이 수업을 듣고 또 거기에 따라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응용을 음대생이든 미대생이든 공대생이든 법대생 어느 누구래도 이걸 일상생활에서 응용을 하고 사람을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 사상이야기에 종교 아닌 종교라고 봐요. 나는. 종교는 아니야. 무슨 종교겠어 이게. 근데 종교의 버금가게 종교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 더불어 살자. 우리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살자. 이런 거 아니에요? 아웅다웅 싸우는 거 싸우지 말자. 이 얘기예요. 즉 사상의학을 이해를 하면은 저 사람 소음인이니까 소음의 스타일을 알고 태음이니까 태음의 스타일을 알아서 그걸 융화해서 이 사회를 넓게 보자. 그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의 시각이 사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표현을 종교 아닌 종교다. 종교는 아니야. 하지만 종교 이상으로, 이상이라는 표현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종교의 버금가게 역할을 한다. 또 사람의 마음을 안다냐 독심술이 가능하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독심술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일상생활은 유리하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서 많이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기를 바라요. 자, 한번 다음을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볼까요? 자,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게 체질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죠?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즉 심신을 동시에
신을 동시에 봐야 돼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의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체형기상론, 용모사교는 공부했고, 그 다음에 성질재간론 공부했고, 이제 항심심리론 공부하는 거야. 즉, 정신과 육체는 서로 결부가 돼 있는 거지, 뭐, 하나 따로 한다, 이런 게 뜻이 아니라고 봐요. 즉, 정신과 육체는 같은 거다. 같다는 표현이 아니라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봐야 된다. 이게, 50대 50이라고 할까요? 뭐, 적당히. 근데 뭐, 정신만 본다든지, 이것도 문제가 있고, 육체만 본다든지,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걸 강조하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자, 항심이 뭐냐, 항심. 항상 있는 마음이래. 저, 소민이면 소민답게 항상 있는 마음이래. 그리고 심욕은 뭐냐, 마음에 욕심이 들었을 때. 자, 우리가 평상시 마음이 있어요. 평상시 마음이 있고, 이럴 타는 스타일이 있는데, 이 사람이 흥분을 했다든지, 갑자기 슬펐다든지, 그 사람이 갑자기 뭐,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이랬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나타나요. 그것이 심욕이라는 심욕. 마음의 욕심. 뭔가 지나치게 나타나는 게 욕심이라. 그래서, 다시 여기 한글로 써있네. 평상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경향이다. 평상시 항상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심욕은 심적 불균형. 뭔가 좀 이상해. 뭔가 지나쳤어. 그럴 때 패턴이 있다는 거야. 체질별로 이 사람 더 이렇게 나다가워. 누구는 더 이렇게 나타나는 그 스타일의 차이가 나타나는 체질별로. 이제 그것이 심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이거 뭐 만화입니다. 만화, 이거 뭐, 신이라 불리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나도, 어떻게 하다가 이 만화를 보게 됐는데. 자, 요 표정. 이 표정을 봅시다. 또 요 표정. 어떤 느낌일까요? 화가 났다. 이런 느낌일까요? 아니면 슬픈 얼굴일까요? 그게 아니죠. 뭔가 반지 선물을 받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약간 놀라는 듯한 약간 어리둥절하면서도 뭔가 좀 그런 느낌들이 들죠. 자, 비록 이거 만화예요, 만화. 만화입니다만 여러분이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사상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만화를 많이 중시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일상사를 움직이는 표정들이나 이거를 만화는 그림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딱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누구나 다 공감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만화를 열심히 보면은 사람을 보는 연구가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은 자, 사람의 특징에 특징적으로 딱 드러내는 거. 그것이 만화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이런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입술 모양 하나 자체로도 표정이 확 다르죠.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만. 입술 모양 이런 거,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얼굴을 봤을 때 그 얼굴의 표정으로는 알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화의 특징을 보면 누구나 다 느껴요. 이것이 이제 특징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요런 거를 감각을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제 예전에 공부를 할 때는 우리는 이제 도제식이라고 그래서 스승님 밑에서 배워요. 물론 책을 통한 공부도 있습니다만, 스승님을 이제 수발든다고 그래요. 선생님 이제 가방 들고 짐 들고 쫓아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랬을 때 아시면 저는 이제 제 선생님께서 그림을 공부를 하시는데 맨날 조선 산수화라든 인물화 이런 걸 보세요. 그리고 설명을 했어요. 미술사를 공부하시니까. 근데 난 한의학을 다니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그림하고, 그죠? 그런데 나는 원래 까막눈이에요. 그림은 잘 모르고 그림도 맨날 옛날 보면 수미양 가서 맨날 양이나 감하고 그랬어요. 맨날 이제 나머지 공부하고 뭐 이럴 정도로 이제 평균보다도 한참 밑이었는데, 근데 이제 맨날 1년, 2년 뭐 계속 시간 되는 대로 그림을 보다 보니까 나는 그림을 못 그려요. 무지 못 그려요. 그런데 그림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좋구나, 나쁘구나를 알고 얼굴, 인물화를 보다 보니까 그 사람 표정들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료를 하다 보니까, 진료라는 건 뭐 사람이 이제 환자하고 볼 거 아니에요? 보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얼굴의 특징과 그림의 특징, 일치하는 거 있죠. 아하,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아하, 내가 예전에 그림을 봤던 것이 헛공부가 아니라 정말 필요했구나. 그림을 봤던 것이 정말 도움이 됐구나. 라는 거를 저는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물화라든지, 이런 만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는 사상의학 공부하는 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자, 이것도 같은 그림인데, 자, 이런 표정들이 어떤 느낌일까요? 뭐, 그만하, 세상에 얼굴 전체에서 입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로 이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외계인격이죠. 그런데, 만화를 볼 땐 참 이게 와닿아요. 입이 강조가 되고 뭔가 그만하고 뭐, 화를 낸 듯한 그런 표정들이 느낌이 확 온단 말이죠. 그죠? 아하, 만화이지만, 그걸 극대화시킨 거예요. 사람을 볼 때에도 사람이 화가 나든지 흥분하든지 슬프다면요. 그런 특징보다 코가 코만 더 크게 보여요. 때로는 귀가 더 크게 볼 수도 있고 눈이 더 크게 느낄 수도 있고 입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야. 해부학적 사이즈가 커졌다 떨어졌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봤을 때 느낌이 순간 입만 보여. 순간 눈만 보여. 진짜 그래요. 다만 만화는 그거를 진짜 사이즈를 더 크게 그리고 강조시킨 거예요. 근데 그게 와닿는다가 진짜로. 사람의 귀가 누가 움직이겠어. 물론 간혹가다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 근데 진짜로 사람이 귀를 쫑그리고 뭐 할 때는 느낌이 그 사람 귀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요. 진짜 움직이는 건 아니야. 근데 정말 그래. 눈에서 누가 불이 나겠어. 눈에서 불 나는 사람 죽죠. 세상에 눈이 무슨 후라시야? 뭐 후레시 라이트 불빛 중에 헤드라이트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진짜로 흥분했다든 집중하려면 안광 눈에서 빛이 나요 진짜로. 그 우리 가끔 만화 보면 사람이 흥분한다 눈에서 막 탁 불빛 나게 막 빛이 그림을 그리잖아. 그럼 그게 와닿잖아요. 정말 그렇다니까. 정말 희한해요. 그런 것이 느낌을 이해하는 것이 사상의학의 공부. 근데 참 어리죠. 느낌이라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요령은 뭐냐. 우리도 그림을 볼 때도요. 항상 질이 떨어진 그림을 보면 맨날 그 꼴이야. 그게 아니라 높은 수준으로 보세요. 그러면 아랫게 보여요. 우리가 등산을 갈 때도 이런 얘기를 하죠. 높은 정상에 올라가야 밑에 거 보인다. 그래 당연한 얘기죠. 그죠? 내가 맨날 요 밑에서 놀죠. 그럼 맨날 고만 보여요. 위에 게 이해가 안 돼요. 즉 문화라는 게 그래요. 어떤 문화든지 항상 고급 문화, 높은 문화를 보면은 아래 거는 저절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을 할 때도 가능하면은 술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 뭐 아니면 어디 뭐 자러 간다, 아니면 기타 등등 놀러 간다 하더라도 다양하게 경험을 하세요. 즉, 수준이 얕은 것도 해야 돼요. 그것도 몰라면 안 돼. 그것도 해야 되지만, 고급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술을 먹더라도, 좀 싸구려 술집도 가보고, 고급 술집도 가보란 얘기예요. 물론 학생 수준이니까, 고급 술집을 자주는 못 가겠죠. 힘들죠, 사실은. 그렇다고, 한 번도 안 간다. 이러면 안 된다가. 다양하게 경험할. 그래야 모든 것을 이해가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역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문화적 수준을 높여가지고선 모든 거는 높은 데 가면 아래 거는 저절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걸 높은 경지를 이해를 해라. 이것이 그런 것이 바탕이 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뭐 얘가 좀 어긋났습니다만 다시 말하면은 입이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강조를 해도 와닿는다. 그리고 인간을 볼 때도 그런 느낌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들을 우리는 중시하자는 얘기예요. 그러고 좀 넘어갑시다. 자, 이 사진 봐보세요. 이게 화가 난 얼굴이에요? 아니면 사랑스러운 얼굴이에요? 아니면 둘이 싸우려가는 눈빛이겠어요? 이건 최소한 서로 사랑하고 뭔가 짜리짜리하게 통하는 이런 눈빛이죠. 그죠? 이게는 결코 화내서 보는 표정은 아닐 거예요. 자,
내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사람 얼굴에 변화가, 이게 뭐, 입이 갑자기 커졌다든지, 귀가 커졌 이런 거 아니죠. 하지만, 표정의 차이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대표적인 김연아 선수, 피겨스케이트 뭐, 많이 유명하죠. 내가 어떤 신문에서 뭐, 눈빛으로 공연한다나? 뭐, 스케이팅도 탑니다만, 눈동자, 눈빛도 연기를 한대요. 근데 그게 와닿는 거야, 우리한테. 그래서 그 높은 점수를 탄다. 여러분들 영화배우라든지 탤런트들 어떻게 해요? 그 표정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 그 강렬하고 순해지고 뭐 이런 표정에 따라서도 우리가 공감이 확 되죠, 그죠?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인정하고 인정해야 돼. 대단한 거예요. 또 그걸 또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이해를 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봤을 때 태양이는 어떠냐? 항심이야. 급박지심. 항상 급하게 하려고 한다. 여기 이제 번역은 돼. 항상 급하게 하는. 똑같은 걸 하더라도 후닥닥 하려고 그래. 그래서 탈이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 그 희한하죠. 이 똑같은 걸 하더라도 천천히 하면 될 거를 아무리 옳은 것도 급히 하다 보면 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태양인의 특징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태양인은 급박증심이 있다. 요거를 조심하자. 또 심욕은 뭐냐? 방종심. 방종은 뭐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니까 편하거든? 그럼 뭐 함부로. 그리고 제멋대로. 남의 간섭 안 받고. 어떤 면은 독창적이고 독자적인 영역이 인정이 돼요. 또 어떤 면은 어떨까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일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옳고 그런 거 옳다 하더라도 천천히 완만하게 처리가 되면 아주 좋은데 그거를 급하게 한다든지 후닥닥 한다는 하면은 탈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심을 하자. 자, 요거는 잠깐 한문 원문입니다만 잠깐 넣어놨어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넣어놨어요. 태양지제. 이 태양인의 배꼽에는 의계 벌심. 이 벌심이 있으니까 경계를 해야 된다. 벌심이 뭐냐? 7벌자예요. 나는 잘한다. 너는 왜 못해? 이런 마음.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단체 생활 MT라고 그러나요? 이게 뭐 1박 2일 어디 놀러 갔다. 아니면 뭐 봉사활동을 갔다. 나는 아침에 제대로 일어나고 아침도 준비 다 해놨고 했는데 너는 왜 못 일어나? 왜 못해? 이런 화가 나죠. 그걸 7벌자예요. 그래서 태양이는 자기 기준으로 남을 평가를 해요. 내가 힘이 세. 나는 감기도 잘 안 걸려. 그러면 어떨까? 감기 걸리나? 너 왜 감기 맨날 걸리고 그러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자기는 감기는 안 걸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야. 여자 보고, 아유, 너 왜 이렇게 힘이 약하냐? 그럼 여자 뭐라 그래서 황당하죠. 아유, 남자도 똑같은 조건으로 남자가 더 힘이 센데. 그죠? 예를 들어 내가 여자야. 그럼 남자 보고, 아유, 왜 세심하게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냐? 대개 보면 여자가 더 감각적이고 더 세심하고 남자는 좀 약간 둔하고 그런 게 있거든. 그걸로 공격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할 말 없죠? 꼭 그런 거랑 갖다 생각하면 편해요. 내가 대학생이야. 그런데 대학교를 못 간 학생들 또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많아요. 생각보다. 그 사람 보고 야, 그 대학교 다닐 때 이것도 몰랐냐? 자기가 대학교 남들도 다 대학교 나온 줄 알고 그렇게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상대방 벙치죠. 그런 거의 특징이 벌심이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다시 말할게요.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자기 기준으로만 본다는 세상을.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아주 올바른 사람이라면은 이 사회 모범이 될 수가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쁘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독불장군이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만 사니까 세상하고 융화가 안 되는 거야. 혼자 사는 게 자기 제멋대로. 그러니까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에서 외톨이, 왕따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제대로 되면은 그 사람은 특이하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것이고 능력도 없는데
자기 잘난 맛을 산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너 잘났냐? 하고 왕따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게 태양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즉, 태양인은 그런 어떤 행동하고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태양인의 배꼽에는 의계 벌심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항상 경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계를 해야 되고, 또 태양인의 이 배꼽에는 뭐가 있냐? 이런 만약에 벌심이 없다면은, 내가 벌심이 있는데 그 벌심을 버리고 가라앉혔다면 어떻게 돼요? 절세지 행검. 절세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 무협지 보면은 절세, 세상을 덮을 수 있는 무공, 이런 얘기 나오죠. 맞아요. 절세.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긍정할 수 있는 절세죠. 대단한 세상을 뒤덮을 수 있는 행검이면 행동에 있어서 딱딱 절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공감이 될 수 있는. 즉, 모든 사람의 귀감이라고 할까요? 아니, 모든 사람의 지표라고 할까요?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저 사람 같이 대야겠다 이런 게 있죠? 그런 거로 생각해도 편해요. 그런 것이 필제어 차이는 이제 반드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자, 물론, 한문 원문이라 조금 그렇습니다만, 다시 얘기하면은, 태양인은 나가 잘났는데, 내가 잘났다는 생각도 아니야. 나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이빨이 튼튼해. 예를 들어서. 치아가 튼튼해. 그래서 누구는 맨날, 밥 먹을 때 시리다고 그러고, 아이스크림 먹을 때 시리 있는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못 먹냐? 이렇게 표현하고 어떻게 될까요? 벙찌죠? 그런 표현을 안 하고, 그런 마음을 조심하면은, 태양인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태양인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귀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태양이다. 그럼 그걸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거 빼먹었나요? 또 태양인의 두는 엉덩이죠. 엉덩이에는 의계 절심은 모르게 할 절자예요. 즉 절심이 뭐냐? 내가 이거 오라. 오르면 그냥 하는겨. 근데 그것을 남을 시선을 의식 안 하고 그냥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절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뭘 하는데 필요해. 그러면은 저 사람 거 가져와. 써. 목표를 위해서 정당하니까. 그게 절심이에요. 좋게 말하면은 남의 아이디어나 남의 생각을 참고를 해서 자기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나쁘게 말하면은 남의 생각을 채틀어서 자기 거인 양, 자기가 잘나서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해. 이 세상에 나도 마찬가지, 여러도 마찬가지야. 내가 스스로 깨우치고 세수를 게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해. 99%는 다 배운 거예요. 그대로 모방하고 배운 거 1%를 내가 더 가미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지금 이런 언어 내가 스스로 만들었어요? 한글 내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드시니까 다 알아. 그죠? 또 이런 한문 문자 사상이야. 내가 혼자 창안했을까요? 아니에요. 다 옛날 사람한테 그대로 배운 거야. 내가 생각하는 습관 내가 혼자 만들었을까요? 뭐냐? 이 옷 내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옛날 사람이 만드는 게 다 전통이 돼서 내가 아이디어 냈을까? 아니야. 안경 내가 만들었나?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봐. 여러분들하고 아나. 우리 스스로, 내가 스스로 한 거 얼마큼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어요. 1%가 0.01%도 안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걸 배우고 내한테 체득을 하고 해서 내 거로 체화를 시켜. 체화를 시킨 다음에 그거를 조금의 내 정리대로 만든단 말이야. 그것이 있는데. 자, 다시 하나. 여러분, 레고, 알죠? 레고, 어렸을 때도는 레고 블록인가요? 레고는 똑같아. 근데, 레고를 가지고 누구는 작품을 만들어. 그림 물감은 똑같아. 먹이나, 붓도 똑같아. 하여튼 누구는 그림 물감으로 멋있는
풍경화를 그릴 수는 있을 거야. 또 누구는 먹과 붓으로 어떻게 해요? 먹는 동양산수화를 그려내기도 해요. 글씨도. 그러면 작품이 돼요. 그죠? 자, 그 재료를 자기가 만들었나? 아니죠. 누군가 만들고 자기가 가져. 자, 유명한 음식점이 있다. 그 음식점 주인이 자기가 농사져서, 자기가 쌀도 기르고, 자기가 소도 기르고, 자기가 뭐, 배추도 기르고 다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 다 사온 거예요. 시장에서 사왔어. 그런데 그 사람 손에 가서 주물럭거려지고 만들어지면은 기기묘미한 맛이 나서 하나의 작품이 됐다는 거예요. 그 재료는 누구나 다 사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게 능력이라. 그럼 그걸 우리는 인정을 해. 그죠? 자, 그 사람이 스스로 만든 거 없어. 하지만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조리 조합을 했더니 작품이다. 마찬가지야. 자, 나도 내가 스스로 글을 만들었겠어. 아니면 내가 뭐를 했겠어요. 또 내가 지금까지 잘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많은 책을 통해서 나는 배워왔어요. 여러분 똑같아. 그죠? 근데 그렇지만 그거를 가지고 내에 맞춰서 독촉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태양인도 이 절심이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다른 사람의 책이나 이런 걸 다 하면서 오늘의 내가 됐는데 마치 그것이 다 내가 스스로 한 양 착각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무인격으로 또 함부로 행동을 하죠. 그죠?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잘나서 된 거라고 착각을 하거든. 사실은 아닌데.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경계를 해야 된단 말이야. 태양이는. 그런 마음을 경계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탈이 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인의 그 엉덩이에 만약에 이런 모르게 하는 절수, 남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걸 다 뺏어서 마치 자기 거이냐 생각하는 그런 절심을 버린다면은 겸손하고 이건 그 경건하고 조심한다면 어떻게 돼? 대인의 방향. 대인이 뭐야? 우리가 보통 대인. 우리가 보통 뭐 중국어 따이렌이라고 하겠죠. 이 대인 큰 사람의 방향은 뭐야? 방책이에요. 그 사람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모든 거로 포괄하는 이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자, 내가 태양인이다. 그러면은 오늘의 내가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야. 다 배워서 된 거야. 겸손하고 또 남의 생각도 존중해주고. 응? 그러면은 그런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대인의 방향, 모든 세상 경륜하고 세상을 움직이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생기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자, 이런 얘기를 자꾸 왜 하느냐? 여러분이만의 태양인이다 하면 이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생활하는 태도란 얘기죠. 자, 이건 삼국지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자, 유비다. 내가 전에도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음흥 떠는 거에 대명사죠, 유비는. 그래서 전형적인 태음이에요. 유비는 조조도 속이고 모든 사람 다 속여요. 그 좀 더 대단한 사람이죠. 관우다. 어떻죠? 의리 지키다 죽어요. 겸손도 하고요. 그래서 관우가 나중에는 오만을 부리죠. 오나라 침공을 알면서도 이제 구원도 요청 안 하다가 막판에 그러다가 결국은 죽죠. 관우예요. 장비다. 다혈질적으로 욱하고 술 좋아하고 호방하고 그러죠. 전형적인 소양이네요. 제갈공명이다. 제갈공명은 꼼꼼한 거에 대명사죠. 작전을 짤 때 꼼꼼하게 짜죠. 그래서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큰 군대 제일 대장임에도 불구하고, 말단, 부하 직원들이, 병사들이 할 것까지 다 참견하죠. 그래서 결국은 폐결핵으로 죽죠. 전형적인 소음인이죠. 우리가 삼국지를 봤을 때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모든 체질 이해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이거, 그 중에 나오는 관우예요. 관우 이게 사실은 관우를 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2000년 전 사람인데. 하지만 상상적이지만 어떤 호방하게 참 그랬죠.
뭐 관어에 나오는 이것도 참 상징적으로 참 눈빛을 이렇게까지 그렸죠. 예. 어? 그죠?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인 거. 자, 이제 소양인을 좀 볼까요? 소양인은 어떠냐? 항심이, 구심이 있다는 게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일을 벌려놓고 마무리하지 못하는 두려운 마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구심, 두려울 구자. 소양인은, 내가 일단은 잘났어. 근데 나보다 더 잘난 상대 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심이 들으면은 소양인은 위축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 여자들 같은 경우 간혹 그런 걸 봅니다만 여자 화장을 하죠. 이 화장을 할 때 구심이 들잖아요. 그럼 화장빨이 떠요. 희한하게도 피부에 이렇게 화장은 딱 이게 착색이라고 이게 돼야 되는데 겉돌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 이해를 못 하는데 여자들은 그 느껴요. 화장해보면 알아요. 특히 소양인들이 구심이 있을 때 보면은 이게 따로 논다. 이제 그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주된 관심이 밖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걸 챙겨보다 불안감. 소양인은 항상 아내보다는 바깥의 일을 더 중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안쪽이 불안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 벗어났다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구심이다. 즉 다시 말하면요. 구심은 뭐냐? 소양이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잘 되면 좋지만 안 될 때, 안 되는 거는 내가 믿었다고 한 것이 흔들렸을 때 그럴 때 구심이다. 자, 다시 말하면 바둑을 줄 때에도 내가 막 상대방 적극 공격을 해. 근데 우리 집이 불안해지고 오히려 들어와서 집이 두 집이 있어야 돼. 두 집 이상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외통수에 걸렸더니 어떻게 했는지 해서 이게 집이 한 집을 줄었다.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 거랑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구심이다. 다시 말하면은 구심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바깥에는 막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지갑이 갑자기 얇아졌네? 이런 구심이 드는 거야. 집에서 갑자기 무슨 생겼네? 라든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심욕은 뭐냐? 편사지심이에요. 편사는 뭐냐? 치우칠 편차예요. 사는 사적이에요. 사적인 거에 너무 치우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이 소양이는 좋게 말하면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쁘게 말하면은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에 이끌리다 보니까 소양인의 특징은요. 이쁜 여자가 눈물 흘리면서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소양이는 거절하기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정에 치우치기 쉬운 것이 편사지심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것도 한문입니다만 이제 소양에는 항상 구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두려울 구자라고 그랬죠. 나는 저걸 하는데 바깥의 일을 중시하다 보니까 내부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봐 걱정이 되는 그게 무너진 구심인데 그게 또 지나치죠. 그럼 공심이야. 공포감이 들기 시작해요. 그게 또 지나치죠. 그러면 건망증이 들어요. 그래서 소양인들이 물건 얻어다 깜빡깜빡 한다든지 약속하고 깜빡깜빡 한다 이런 수가 생겨요. 이제 그런 수가 대부분이 건망증이고 그것이 근본은 구심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뭔가 믿었던 것이 흔들렸었을 때 내 집이다 믿는 구석이죠. 근데 그게 흔들린다. 그러면 소양이는 정신이 무지히 심란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건망증같이 깜빡깜빡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특징이라는 거예요. 소양인의 배에는 뭐가 있냐? 의계, 과심. 과심은 뭐냐? 자랑하는 마음이에요. 자랑할 과자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렇게 잘 됐는데, 이렇게 멋이 되는 거야. 자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소양인은요, 자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턱이 촥, 일단 쫙 올라.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양인은 목이 뻣뻣해서 딱 자랑하면, 우리 누가 혼났다든 위축되면 이렇게 되죠? 맞죠? 소양이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럴 때, 뻣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돈을 벌었다.
자랑하고 싶어요. 그럼 옷을 화려하게 입겠죠. 그죠? 옷 입고 옷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좀 귀걸이도 좀 하고 뭐 하고 뭐 또 목걸이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또 내가 뭐 상을 받았다. 그러면 친구들 야, 나 무슨 상이 있다더라 하고도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 좋은 게 있다. 좋은 가방이 생기면 핸드백이 좋은 게 생겼다. 그러면 딱 친구가 나는데 핸드백을 또 앞이다 놔요. 만날 때라도 의자 위에 책상 위에다가 아니면 뭐 이렇게 식탁이든 그러면 그 앞에다 놔요. 보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이 은근히 많다는 거예요. 소양이는. 그런데 소양 배에 만약에 이런 과심을 절제를 하고 없애잖아요. 스스로 겸손하잖아요. 그러면 절세지 도량, 세상을 뒤덮을 수 있는 도량이 뭐예요? 모든 사람 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생긴다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 소양이는 내가 돈을 가졌어. 내가 100점을 맞았어. 내가 뭐 좋은 핸드백을 생겼어. 내가 뭐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어. 좋은 일이. 그거를 자랑하고 싶은 입이 간질간질한단 말이야.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거든. 근데 말을 안 하고 집어넣고 침잠을 내상 안 하고 뜯고 해. 그러면 천하를 경영할 수 있는 도량이 생기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물론 태음인이라면 말 안 하고 감추어. 태음인이든 음인이라면 그래. 소음인도 그러면. 소양인이 그러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소양인은 아름은 아는 대로 다 나발거리기 쉽단 말이야. 10개를 안다. 소양인은 7개 얘기하고 3개를 남기죠. 입이 근질거려서 살 수가 없어. 답답해서. 다 얘기해라. 직성이 풀린단 말이야. 태음인이다. 10개 중에 7개는 말해도 3개는 남겨놔. 혹시 모르니까. 소음이도 마찬가지예요. 히든카드 같은 나. 그렇게도 편해. 다 까발리면 뭔가 불안하거든. 그죠? 내 속마가 다 드러났다 생각하면 이게 기분이 일단 싫어해. 소음인들은 특히. 그래서 소음인 보고 막 추궁하면 싫어해요. 때로는 여지를 남겨놔야 돼. 그래야 좀 감춰지는 맛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소양이는 반대로 다시 얘기하면은 그런 마음을 절제하고 조심하면은 천하의 도량이 생기더라. 또 소양인의 허리에는 이게 나는 게으를 낳자. 게으른 마음이 있어요. 소양인이 은근히 게으르요. 근데 소양인이 게으른 마음을 버린다면, 없다면 대인의 재간이 그 안에 있게 돼요. 즉 소양인은 원래 부지런합니다만 그러면서도 신바람이 날 때는 잘해. 쉽게 말하면 소양인이 야, 너 이것 좀 해라. 그리고 뭔가 본인이 하고자 싶어서 할 때 그런 신바람이 난다 그러죠. 그럼 무지하게 잘해. 근데 신바람이 안 날 때는 확 찌그러들어. 안 해. 그저 확 사람이 게을러 나태해져요. 신바람이 나든 안 나든 항상 부지런하고 항상 열심히 하는 소양이라면은 즉 대인의 재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다시 말하면은 소양이는 내가 잘할 때는 확 잘하고 안 할 때는 안 한단 말이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쉽게 말하면은 다시 또 말하면은 소양이는 이 공부를 할 때도 확 했다. 이 기복이 커. 이거보다는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소양인이다. 그러면 작심삼일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마음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공부뿐이겠어. 세상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를 하면은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건 만화입니다만 차 어디 갔지? 지갑 놓고 가서 기름 넣은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건망증이 생긴다. 즉 소양인인데 건망증이 생기면은 수상한 거다. 아까 얘기했죠. 구심이 지나치고 공심이 되고 공심이 지나치면 건망증이 생긴다는 거죠. 아까 전에 장비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 사람은 술 먹다가 술 좋아하고 욱하고 그래서 심지어 예전에 관우를 오해해가지고선 관우를 죽이려고 할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관우가 일시적으로 이제 조조한테 가 있을 때, 근데 그런 조조에서 나와서 이제 했을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뭐 장비 얼굴이죠. 물론 뭐 장비들 누가 본 사람 있겠어? 상상적으로 그린 거죠. 자, 이제 태음인은 어떠냐? 겁심. 항상 은근히 겁내는 마음이 있어요. 태음인은요. 이 겁내는 마음이 있었어요. 했던 거 하는 건 잘해. 근데 처음 하는 거. 선뜻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조금 분위기 보고, 글쎄, 상황 봐서, 안심이 되면 그때 건네. 징검다리 걷는다. 처음 가는 길을 먼저 후닥닥 건너지 않아요. 도중에 함정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분위기를 보죠. 물론 혼자밖에 없다 이러면 하겠지. 근데 다른 사람이 때문에 절대 잘 안 나서려고 그래요. 그게 겁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일이 시작되기 전에 일이 잘 될까 뭐 일단 겁나잖아. 그러니까 선도 못하는 거야. 좋게 말하면 신중한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겁나는 거야. 그래서 이 태음인은요. 이 겁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 달리기 뛰잖아요. 달리기 뛴다면 어떻게 하죠? 숨이 헐떡거리죠. 그러면서 심장이 두근두근두근해요. 그죠? 근데 태음인은 달리기도 안 뛰었어. 그런데 긴장하거나 흥분하잖아요. 그러면은 겁심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그래서 심장이 뛰는 걸 느껴요. 물론 심장이 24시간 뛰지. 심장 안 뛰면 사람 죽죠. 근데 우리 보통 때는 못 느끼지. 심장 뛴다는 거를. 근데 태음인은 자기가 겁내는 마음이 있다든지 뭔가 좀 심장에 불안한 마음이 생겼다든지 뭔가 그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면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그게 태음인의 특징이다. 그래서 내적인 일에 관심이 있지만 외적인 일에는 특히 겁내는 마음. 아까 얘기했죠. 내든 하던 건 잘해. 그런데 처음 하는 거 선뜻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이런 거 하는 거야. 근데 심욕은 뭐냐? 무력지심이에요. 무력은 뭐야? 물건에 대한 욕심이에요. 뭘 가지려면 와장창. 그래서 태음인의 특징들은요. 밥상을 차려도요. 푸짐히 차려야. 상이 좀 넉넉하고 반찬이 남게 차려야 되지. 그 쪼잔하게 뭐 부족하게 깔끔하지만 정갈하지만 조금조금하네. 이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 좀 뭔가 좀 푸짐한 맛. 그래서 술집을 찾아도요. 뭐 술 하나에 안주 하나. 그러면 이거 태음이는 그렇게 대접하죠. 그러면 술 잘 먹었다, 대접 잘 받았다 이런 말 안 해요. 그게 아니라 항상 가득 차려 있는 거 있죠. 좀 푸짐하게, 좀 안주도 넉넉하게. 그럼 대접 잘 받았어 이래. 이해가 되시겠어요? 태음이는 그런 좋게 말하면 손이 큰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은근히 물욕이 좀 있어요. 더군다나 태음이는 이 겁내는 마음이 있죠. 그러면 뭔가 겁내는 마음이 막 드러날 때는 뭔가를 가져야만 돼요. 그래서 태음인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때 식탐으로 나타내요. 물욕 중에는 물건을 갖고 있든지 돈을 통장을 잡고 저축을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뭘 많이 먹어서 나타나는 물욕이 생기나. 그때 식탐으로 나타나죠. 그러면은 미안한 얘기는 2달, 3달 지나도 빵빵빵 떠서 잘 안 빠져요. 다시 말할게요. 태음인은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뭐가 일이 안 풀린다든지 그냥 짜증나죠. 그러면은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순식간에 2달, 3달 쌓여 찐다. 그리고 잘 안 빠져요. 그때부터. 그게 특징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태음인은 은근히 무력, 물건에 대한 욕심, 뭘 물건을 사더라도 와장창 산다든지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것도 약간 한문입니다만 약간 좀 봅시다. 항유 겁심, 태음이 뭐라고 그랬죠? 겁심이 있다고 그랬죠. 은근히 겁을 낸다고. 등치는 엄청나게 커. 등치도 좋고 등발도 있고 해요. 그런데 은근히 겁나 소심해요. 물론 했던 건 잘해. 근데 새로운 환경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좋게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신중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소심한 거고 등치껏 못하는 거죠. 겁심이 더 진전해다면 파심이에요. 두려울 파자야. 더 겁을 내고 두려운 거야. 그게 지금 정충이 말하면 심장이 두근두근한 건 정충이에요. 심계정충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지나치죠. 그러면 심장이 갑자기 핥다가 확 멈춰요. 그래서 돌연사는 수가 많아요. 다시 말할게요. 태음인들은 이
심계정충이 심해지잖아요. 심장이 두근두근해지고 이게 심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다가 두근두근하다 심장이 덜컥 멈추면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돌연사하는 수가 종종 있다. 등치도 좋은 사람들이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태음인들은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스트레스 쌓이면 좋지 않다. 태음인의 턱 함자예요. 턱에는 뭐가 있냐?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태음인은 턱에 좋게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 하나 하면 될까요? 태음인이 어떤 목표가 있고 이루어질 때 겸손해요. 근데 목표를 이루고 이제 겁낼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때. 그 대표 중에 유방이에요. 그 항우 유방 있죠. 유방이 황제를 이제 하고 나서 항우를 물리친 다음에 황제가 된다면 그렇게 교만을 떨었다는 거죠. 세상에서 내 것인데 내 맘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반란의 싹이 있다고 해서 자기를 도왔던 뭐 팽월이라든지 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 다 숙청을 하죠. 그게 교만인 거예요. 좋게 말하면은 후대를 위한 정지 작업이고 나쁘게 말하면 교만 떠는 거.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이 만약에 태음인의 턱에 교만한 마음이 없다면은 스스로 억누르고 조심을 했단 말이에요. 천하지 주책은 뭐냐면은 세상을 경륜할 때 저는 아이디어예요. 그것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태음인은 자기가 높은 자리가 있다든지 뭘 이루어서 난다음에도 교만한 마음을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하면은 세상에 안 될 게 없더라. 그거를 이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태음인의 어깨는 어떠냐? 치심. 그 사치하는 마음이야. 그 태음인이 은근히 좀 자랑하는 마음이 생겨나. 그래서 만약에 이 태음인의 어깨에 치심이 없다면은 치심을 경계하고 조심한다면 뭘까? 대인의 위. 대인. 큰 사람이죠. 대인의 위. 점장에. 다시 말하면은 태음인이 부자가 됐어. 부자가 되면 쓰잘데없는데 자랑하기 시작해요. 사치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절제를 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사람이야. 부자야. 그리고 그 사람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서 공경을 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할게요. 태음인은 무력이 있어서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죠? 가진 다음에 그거를 멋이 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심해라. 그걸 조심하면은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돼.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태음인이다. 그럼 항상 자랑하는 마음 버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이제 선배야. 태음인이고 선배고 돈도 좀 있어. 그러니까 후배들 야 보여 우리 사장자 야 오늘 내게 그리고 탁 가서 대장 노릇하는 거죠. 그것이 은근히 나타난단 말이야. 먼저 내 순사대 이렇게 안 해. 태음이는. 하지만 이제 그런 툴을 내죠.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술 한잔 하자. 야 다 집결. 그리고 중앙에 딱 앉고 이게 탁 내 휘야. 이렇게 표현 이해가 될까요? 그런 마음이 태음이는 은근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경계하면 어떻게 할까요? 조심하면은 저절로 따라서는 형님 하고 쫓는단 말이죠. 그게 태음인이다.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이제 사실은 요 사람 탤런트지만 내가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런 타입이 태음인이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넣습니다만 태음인이 놀랬다든지 흥분을 했다. 그럼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 태음인이 마음을 볼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눈을 봐야 돼. 눈을 볼 때 지금 눈이 어떻죠? 눈동자에서 눈이 밑으로 내려간 걸 느끼세요. 이 사람 깜짝 놀랬다든지 눈이 갑자기 커지면서 태음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태음인은요. 이 놀랬다든지 흥분했다든지 그러면 눈이 약간 커지면서 눈동자가 약간 내려가요. 그리고 눈동자가 뻑뻑하니까 순간 눈깔 굴린다 그래요.
눈을 샥 한번 돌려요. 그럼 요 눈동자를 샥 이렇게 돌린다고. 이런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되게 이런 게 있을 때는 저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나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라서 예를 들어서 그 태음인이 본래 그 마음들 그걸 이제 흔들렸었을 때 그리고 뭔가 겁내는 마음이나 아니면 무료 뭔가 좀 불안하니까 뭔가 또 가져야 되겠다든지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그리고 심장이 두근거렸다든지 이런 게 나면 눈빛을 보면 이렇게 잘 나타나요. 그래서 사실 눈빛 보라고 이런 눈빛을 보라고 일부러 사진을 좀 넣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했던 태음인들은 이렇게 심장병 심장이 두근거리는 사람들이라서 이런 병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할 수 있는 사진이 이제 없어서 그냥 이거는 심심풀이를 잠깐 넣습니다. 아까도 했으면 음흥 떠는 게 대명사 누구라고 그랬죠? 유비라고 그랬죠? 그 유비의 얼굴이에요. 요건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유비인데 일부러 잠깐 한번 넣어봤고요. 근데 사람도 이게 영화배우를 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나도 또 어떻게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거 사진이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진짜 얼굴 봐도 이게 태음이가 생겼어요. 자 이제 소민 봅시다. 소민은 어떠냐?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건 항상 불안해서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나속 하고 나도 불안한 거야. 이거 저거 하면 어떻게 하지? 가스레인지 껐나? 도둑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어디 여행 갔는데 지갑 놓고 갔는데 지갑 잘 있나? 지갑 놓고 가면 안 되니까 여권 잘 있나? 또 한번 확인한다. 리포트 내는데 혹시 내 이름 안 쓴 거 아니야? 또 확인한다는 거죠. 그게 소음이다. 불안한 마음. 그리고 이제 심용이 뭐냐? 투일지심. 투는 질투하고 아니란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뭔가 소음인이 불안하니까 뭔가 은근히 누구 질투한다든지 함부로 한다든지 그리고 은근히 진취적이를 못하고 안으로만 사고들어도 그냥 한다든지 요런 마음이 생기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소음인을 보면은 소음인의 어깨에는 가슴에는 긍심 어깨는 가슴 어깨 가슴 자랑할 긍자 자랑 긍심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긍심을 제어를 한다면은 천하의 경륜이 생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소민이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토플 900점 맞았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잘하면 불안한 게 해소가 됐어. 그러면 은근히 토플 얘기를 꺼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800점 맞았어. 나는 900점 맞았어. 속으로 되게 좋아해. 그렇다고 내가 먼저 900점을 표현 안 해. 남들이 알아주면 모를까. 자기가 먼저 900점 얘기는 안 하지만 야 토플에서 어렵다는데 어때? 친구가 800점 맞았어. 너 잘했구나.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더 잘했는데.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게 긍심이야. 우리 집 가문이 좋아. 긍심이야. 이제 그런 마음을 경계를 하면 천하의 경륜. 경륜이 뭘까요? 사실은 원래 경륜은요. 옷감 짜는 걸 경륜이라고 그래요. 옷감을 짤 때 뭐냐면요. 실 있죠. 실을 같은 거를 쫙 가지려놔요. 경해요. 그다음에 유는 착착 맞춰나가죠. 그죠? 씨줄 날줄 이런 데가 알죠. 우리 옷감 짤 때 실 쫙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착착착 해서 맞추죠. 그런 거랑 같아요. 그게 경륜이거든. 즉 세상을 내가 실일이지만 실을 맞춰서 옷감을 만들듯이 이 세상을 내가 맘대로 요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경륜이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원래 경륜은 그런 뜻이다. 자, 소음에는 머리에는 뭐가 있냐? 탈심, 뺏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불안하니까 저거를 일부러도 빼서라도 내 걸로 해야 안심이 되거든. 소음에는 은근히 그게 있어요. 근데 그 탈심을 버리고
탈심을 경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인의 식견, 큰 그 식견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것이 생기더라. 다시 말하면 소음이는 탈심, 내가 부족하고 불안하니까 저거를 계략을 써서 내 걸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이 사장님이 됐다, 회장이 됐다, 여러분 측근 중 소음인이 있을 때는 소음인한테는 항상 넉넉하게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소음인에 넉넉하게 안 주고 좀 인색하게 굴었다. 그럼 소음인은 그 탈심, 뺏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 그러면 자기 상사 거를 합법적으로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주 극단적인 얘기죠. 그래서 소음인한테는 이런 걸 조심해야 돼. 또 반대로 그런 소음인이 탈심, 스스로가 경계를 하면요, 대인, 큰 인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곤충은 이런 꽃에 매달려 바람이 불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죠? 그래도 잘 붙어 있어요. 이게 소음인의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갈대와 같아요. 바람이 이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려요. 그죠? 하지만 또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죠? 대단하지 않아요? 요게 소음인의 마음이다. 내가 그래서 사실은 요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요 사진을 하나 넣습니다만, 소음인의 마음은 항상 불안한 거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그거를 유유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소음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불안초조한 마음, 소음인의 이런 것도 좀 있고요. 이건 만화입니다만 깍꿍했어요. 뭐 구영탄 만화예요. 이 구영탄 만화가 다 소음인 만화예요. 스토리도 소음인 이야기고, 주인공도 소음인이고, 행동하는 것도 소음인이고, 그림도 소음인이에요. 특히 깍꿍에 대해 눈빛을 봐봐요. 눈이 어때요? 반은 감겨있죠? 소음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 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태양이는 눈빛이 올라간다고요. 소음인은 내려가요. 그래서 이 눈이 마치 졸린 듯한 눈빛. 깍꿍했음에도 불구하고 졸린 듯한 눈빛. 그리고 표정도 약간 내려가죠. 이게 느껴지세요? 어깨가 약간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태양 같은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달라요. 이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요런 어깨가 전체적으로 약간 움츠리는 듯한 요게 소음인의 특징이다. 그리고 요런 것을 이제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제갈공명이에요. 아까도 했습니다만 소음인의 대표적인 케이스. 혼자 잘난 척 다 했었죠. 또 이거 파초선인가? 이게 뭐야 이게 그 부채. 이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항상 겉멋들리고 혼자 하죠. 언뜻 보면 겉멋져 본인한테 은근히 뻗이 되는 마음이죠. 그죠? 이거를 아마 더 경계했으면 더 좋아요. 어떻게 보면 고고한 거고, 그죠? 근데 해석하기 나름일 거예요. 어쨌든 소음인은 이걸 조심하자. 그리고 뭐 드라마에 나오는 얼굴을 좀 표현을 좀 해봤고요. 캡처해서 좀 넣어봤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 좀 나오라고 그래서 체질 판단할 때 한번 사용을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모델들을 미리 체질 판단을 해놓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나와서 뭐 학생들 보고 판단해. 자, 요 학생 같은 거 체질 뭘 것 같아요? 태음인이에요. 자, 멀리서 봐서 그렇습니다만, 피부 가죽도 좀 두꺼워 보이고요. 그리고 허리가 좀 있어 보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뒷짐을 지고 있죠. 이게 태음인이에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태음인은 허리가 두꺼웠고, 이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뒷짐을 져요. 허리가 약하면 앞짐을 져요. 그죠? 그런 게 좀 나타나죠. 자, 이 사람은 뭘 것 같아요? 소음인이에요. 자연스럽게 앞짐을 지고 있고, 뭔가 보조개도 좀 들어가 보이고, 어깨도 좀 왜소해 보이고, 그러죠. 그죠? 물론 이 사람도 소음인이겠죠. 이런 어떤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은 뭘 것 같아요? 체질이. 이 사람은 소양인이죠. 어깨가 좀 딱 벌어진 게 느껴지세요? 그리고 앞짐은 지고는 있습니다만 약간 부자연스럽죠. 교수님 앞이니까 조심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자연스러운 건 아니죠. 소양인 같이 느껴지죠. 기상이. 이런 것이 소양인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다 이제 결론을 좀 볼까요? 이 체질로 봤을 때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느냐?
태양인이다. 항상 일부를 후퇴하라는 얘기야. 일부를 후퇴하고 급박한 마음을 항상 가라앉히면은 이 사람은 무병장수한다는 얘기예요.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소양이는 어떠냐? 항상 바깥이만 보지 말고 안을 보래. 안쪽. 안을 봐서 그 조용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마음을 가라앉히잖아요. 그러면은 무병장수의 첩경이다. 태음이는 어떠냐? 항상 밖을 보래. 안에서만 놀지 마. 우물하게 없어 놀지 마. 밖을 진취적이 좀 해봐라. 그래서 겁내는 마음을 조심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태음이는 최고가 된다는 얘기죠. 소음이는 어떠냐? 일부 전진 좀 해.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좀 가라앉혀. 그러면은 되다. 근데 좀 재밌잖아요. 자, 태양인하고 소음이는 반대죠. 소양인하고 태음인도 반대죠. 그죠? 태양인은 일부 후퇴하라고 그러고 소음인은 일부 전진하라고 그러고 그죠? 어떻게 보면 태양이랑 소음이라고 짬뽕 시켜서 다시 나누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평균 나눠서. 소양하고 태음이는 어때? 안과 밖을. 소양이는 안을 더 조심하라고 그랬고 더 보라고 그랬고 태음이는 밖을 나가라고 그랬어요. 둘 다 또 짬뽕에서 평균 내면 좋겠죠.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면은 좋다. 그리고 태양이는 어때요? 그래서 노심, 애심, 노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소양이는 애심과 노심을. 어떻게 보면 도찐개찐 같은데 이게 좀 다르죠. 왜냐면 노, 흐이. 이게 글씨가 좀 잘 안 써지네. 태양이는 노, 흐이, 그래서 태양이는 애심을 조심해야 되고요. 소양이는 노심을 조심해야 되고요. 아니다, 노심. 애노이나 그러니까 태양이는 이거라고. 그 소양이는 애심을 조심해야 되고요. 반대로 태양이는 말이 헷갈리네. 애노이낙이 있을 때 태양이는 요걸 조심하고 소양이 이걸 조심해야 하고 내심을. 흐이낙 있을 때 태음이는 낙심을 조심해야 되고 소음이는 말이 자꾸 이렇게 했나네. 태음이는 흐심을 조심해야 되고요. 소음이는 낙심을 조심해야겠다. 그죠? 요게 이제 특징이다. 애노이낙에서. 그래서 낙심과 희심을 조심해야죠. 그래서 요거 하면은 무병장수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나도 순간 설명을 좀 그렇게 했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각 체질별로 항상 있는 마음이 있더라. 태양이는 급박한 마음이 있고 소양이는 항상 구심이 있고요. 태음이는 겁심이 있고요. 소음이는 불안정지심이 있더라. 이거를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은 안 될 게 없더라. 그리고 상대방을 공략을 할 때 그 마음을 공략하는 게 또 제일 좋았다. 아마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번 시간에 약간 좀 어려웠습니다만 마음을 보는 방법에서의 체질과의 관계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